안녕하세요. 송스티비입니다. 오늘은 변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주 많은 여성분들이 변비로 고생하시죠? 저도 그중 하나인데요. 첫 아이 임신하고 변비가 생기더니 식습관 때문인지 몇 년 동안 화장실 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변보는 게 힘들었어요. 얼굴에 뾰루지도 올라오고 피부색도 칙칙하고 진짜 힘든 건 배에 자꾸 가스가 차고 아픈 거예요. 심해지니까 진짜 우울증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도 먹어보고 음식도 바꿔보고 책도 읽으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변비 뭐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양학 공부를 해보니 변비가 아주 큰 질병이더라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남성의 경우 33시간, 여성의 경우 47시간, 평균 하루 반이면 배출이 되는데요. 내가 먹은 음식이 3일이 되어도 4일이 되어도 배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보일러가 따뜻하게 돌아가는 여러분 방 한가운데 음식물 쓰레기를 잔뜩 모아놓고 3일이고 4일이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온갖 악취와 파리, 구더기가 들끓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변비를 방치한다면 우리 몸은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우리 몸은 안방 같은 곳에 내 장이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그 몸이 쾌적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변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음식물 쓰레기를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피부부터 시작해서 대장 관련 질병은 물론이고 혈액에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일단 변비가 만성이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변을 보더라도 잔변감 때문에 찝찝하고 배가 더부룩하고 방구 냄새도 굉장히 독해지고 짜증나고 피부에 뾰루지도 오고 심하면 치질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간단히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이 안전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피 형성 완화제입니다. 부피 형성 완화제는 장 속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부피를 키워서 그 압력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삼투성 완화제입니다. 삼투성 완화제는 마그네슘을 이용한 삼투 효과로 수분을 장 속으로 쫙 끌어내면 대변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출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자극성 완화제입니다. 자극성 완화제는 대장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장 운동을 촉진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부피 형성화제와 삼투성 완화제를 먼저 쓰고 효과가 없으신 분들에게 자극성 완화제를 쓰는데요. 변비 증상으로 약을 복용한다 하시면 대부분 이미 충분히 불편하셔서 약을 먹고 바로 변을 보길 원하시죠. 그래서 효과가 가장 빠른 자극성 완화제를 드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자극성 완화제는 절대로 장기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극성 완화제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대장암의 위험도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 중에 알로에나 보이차 드시는 분 많으신데 알로에와 보이차 역시 자극성 화제 성분 중 하나이므로 장기 복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부피 형성 화제와 삼투성 완화제도 복부 팽만이나 다량의 가스가 배출될 수 있고 설사나 탈수가 반복될 수 있고요. 장기 복용 시에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복용하실 때는 꼭 필요하실 때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음식과 보조식품으로 변비를 관리했어요. 그래서 변비에 좋은 식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변비에는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식이섬유, 마그네슘, 유산균, 물입니다. 변비하면 꼭 빠질 수 없는 게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해서 대변 배출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 물에 잘 녹지 않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에는 감귤, 사과, 바나나 같은 과일류, 해조류, 귀리, 보리,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팥, 녹두, 대두 같은 콩류, 정제하지 않은 곡류, 고구마, 감자, 옥수수, 시금치, 부추, 버섯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 섭취 권장량인데요. 우리나라 식이섬유 하루 섭취 권장량은 남자가 25g, 여자가 20g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20에서 25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려면 사과 7개, 쌈케일이 108장, 딸기가 50개, A4지 크기의 구운 김 12장을 먹어야 됩니다.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지만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 식사로 하루에 10에서 15g의 식이섬유를 먹는다고 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10g 정도의 식이섬유를 보조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변비약 중에 마그네슘을 사용한 삼투성 완화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마그네슘은 변비약의 성분으로 분류될 만큼 굉장히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마그네슘은 유제품, 생선, 육류, 바나나, 맥주 효모, 현미, 무화과, 마늘, 해조류, 참깨, 두부 등에 많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위나 장이 약하신 분들은 같은 양의 마그네슘을 드셔도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양을 늘리셔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 위에 궤양이 있거나 장이 과민하신 분들, 대장염증이 있거나 크론병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특히 비피더스균은 장 내에서 배변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현대인들의 상식이죠. 좋은 유산균이라 하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유산균에는 코팅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중에 많은 유산균들은 실제로 코팅이 너무 잘 돼서 대변까지 코팅이 벗겨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유산균들이 위에서 바로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논문에 의해 혹은 실험에 의해서 검증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pH 7.4의 약알칼리 물입니다. 변비에는 물 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루 2리터 이상 꼭 기억하세요. 물을 많이 드시지 않고 식이섬유나 유산균을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고 복부 팽만감이나 다량의 민망한 빵구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식이섬유가 다량으로 들어있는 야채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섭취하시고요. 유산균으로 건강한 장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물 먹는 습관 꼭 잊지 마시고요. 운동을 하시면 장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 안 된다 하잖아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서 변비 탈출 해보자고요. 변비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당한 식이 조절만 해도 금방 나아지지만 정말 심하신 분들은 효과가 나오는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 좋아지실 겁니다. 변비가 대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대장암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변비는 아주 근원적인 질병입니다.